대형마트에서 한국식 냉동김밥과 같은 즉석조리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북동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도 금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국경지대에서 할라피뇨 페이스트 통 속에 숨겨져 있던 마약 수백 개가 적발됐습니다. 연방상원 청문회실에서 남성 보좌관이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설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과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식 냉동김밥과 소불고기 등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즉석 조리 식품들이 새로운 K푸드 붐을 이끌고 있습니다. 보통 한식당에서 파는 음식으로 한정되던 K푸드가 이제는 간편식으로 진화해 미국 소비자들의 대중적인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한국 소불고기를 소개하는 유튜버. Bulgogi Joji. I don't know. I think it's bulgogi, but I mean I'm not positive. Yeah. 미 주요 유통업체 트레이더조가 출시한 즉석 냉동 소불고기로 미 전용 매장에 40만 개를 공급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트레이더조는 냉동 소불고기뿐만 아니라 냉동 김밥, 잡채, 떡볶이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미 주요 시장의 대표적인 K푸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까지 갖춘 즉석 K푸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mean, I think it's really good. It's a great addition to Trader Joe's. Yeah, I like it for sure. Yeah. It's so much fun to just sit there with your friends and, cook it yourself or, explore all options. So, yeah. It's great. It's tasty. It's usually, almost every time, it's very tender meat. And I'm a big fan of Korean food. 무엇보다 한식당을 넘어 언제든지 냉동고에서 꺼내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간편함이 주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So I took the easy way because we actually have to go really soon. So I put this in the microwave, but I definitely think the better method of cooking this is on the stove top. That way you can let it get crisped up. Ooh, wow. Oh, that is delicious.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K 간편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미 시장 진출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인들의 간편식 선호 트렌드로 즉석밥이나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 수출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김치나 갈비로 국한되던 K푸드가 즉석식품으로 더욱 영역을 넓히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에 간편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냉동김밥이 인기가 있었고 이러한 인기가 다양한 한국 즉석 냉동식품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인들이 관심 보이는 제품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심들이 한국 식품의 수출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이렇게 한국 식품이 이제 수입될 수 있도록 이런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식당을 넘어 즉석식품 열풍을 일으키며 가정집까지 침투한 K푸드는 이제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먹거리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주말 북동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돼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에 폭풍이 덮쳐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과 메인주 등 북동부 지역에 최대 풍속 50마일의 돌풍과 4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코네티컷에서는 나무와 전선이 쓰러질 정도의 풍속 65마일이 넘는 강풍이 불었고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 등에서는 홍수가 발생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마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매사추세츠주와 메인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악천후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메인주까지 이르는 6개 주 이상의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으며 70만 명 이상의 가구가 정전 사태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ur cars were almost flooded, and so my husband and I got him up, and we had to move the cars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make sure they didn't get submerged. 한편 캘리포니아주 남부는 내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폭풍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6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번 주 내내 60도대 초반의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국경에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이 할라피뇨 페이스트통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할라피뇨 페이스트통을 운반하는 상업용 트랙터 트레일러가 마약 탐지견의 추가 조사를 받던 도중 통 안에서 349개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적발된 약물은 3,161파운드의 필로폰과 522파운드가량의 코카인이었으며 총 가치는 1,0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경보호국은 해당 마약을 전부 압수했고 28살의 트레일러 운전자는 국토안보부 조사실로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샌디에고 국경에서는 14,000파운드가 넘는 마약이 압수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연방교통국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해 초까지 16,9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200만 명의 승객에게 피해를 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운항 장애와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억 4천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항공편 결항으로 숙박시설과 대체 항공편 예약을 찾기 위해 사우스웨스트 항공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상당수의 소비자가 항공편 변경과 취소 등의 내용을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처벌이 모든 항공사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부과한 벌금 가운데 일부는 향후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호텔에서 이른 아침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버딘핸드 커뮤니티에 위치한 패밀리인 호텔에서 폭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폭발 잔해 속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호텔에 머물고 있던 투숙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폭발 원인으로는 탄화수소의 일종인 프로페인 사고로 추정했습니다. We saw the lights. We could see kind of the smoke a little bit in the sky. It was a little hard because it was dark and raining. We could see the lights of like the fire like in the sky, and yeah, we were just shocked and just praying that everyone was okay. 한편 이번 폭발로 인해 호텔 사무실과 레스토랑이 파손됐으며 피해 규모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상원 청문회실에서 남성 보좌관이 동성과 성관계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데일리 콜로에 따르면 지난 15일 워싱턴 상원 216호 청문회 회의실에서 의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노골적인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영상 속 남성 중 한 명은 민주당 소속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에이단 메이스 체롭스키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유포된 이후 카딘 의원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워싱턴 정계의 비공개 동성애 남성들을 위한 모임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당 영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이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고 사제가 동성 연인들도 축복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결혼식 같은 공식 행사에서 축복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교리를 지키면서도 역사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앞으로 동성 연인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18일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연인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도 받았습니다. 교황청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의미에 대한 획기적인 기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결혼식이나 미사 등 교회 공식적 행사에서 동성 연인에 대한 축복은 안 된다는 제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에도 교황청은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동성 연인을 배제했던 것에 비하면 역사적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È un cambiamento importante, quindi si prende coscienza del fatto che ci sono coppie dello stesso sesso e che queste coppie dello stesso sesso possono essere benedette. 앞서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Dio li vuole bene. 또 지난 10월에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나 동성 연인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수파는 교회 가르침에 정면 충돌한다고 반발할 수 있어 교회 안팎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의 설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제과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인 멕시코주와 루이지애나주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설탕 생산이 줄어들어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출 488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과업계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설탕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불안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제과업체들은 공장 가동이 멈출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값비싼 수입산을 쓰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 조사 기관 NIQ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부족으로 지난 1년 동안 제과 품목 소비자 가격이 13.4% 상승한 바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대의 전자기기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LAPD는 최근 절도범들이 주택 침입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일부 물건 가운데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 카메라 장비 등 200여 개 이상의 전자기기가 담긴 가방과 박스를 회수해 주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북 컴퓨터의 경우는 지난달 LA 인근 에코팍 지역에서 차량 절도 사건으로 도난당한 물품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는 절도품 가운데 4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카메라와 장비, 그리고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다며 최근 전자기기를 도난당했다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시간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5개월 만인데 역대 최다 도발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한미 정보자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탐지해 공개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연내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한 건
한미 당국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기만적이고 또 혼란을 주기 위한 또 정보 자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한미일 어떤 정보 공유 체제에 대한 어떤 테스트 뭐 이런 것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북한이 3차 정찰 위성에 성공했다고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만 5번 ICBM을 발사했고 이는 역대 최다 도발입니다. 정찰 위성도 ICBM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데 북한이 굳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 이유로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는 군사 기술적 필요성입니다. 북한은 앞선 4월과 7월에 고체 연료 방식의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했는데 추가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 이유입니다. 다음 주 제9차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대남 또 대미 메시지를 내기에 앞서 사전에 강력한 도발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회의에서 아마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남 대미 메시지, 특히 이제 대미 메시지가 핵무기 개발은 되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걸 미국에 각인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용어들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 3월에 한미연합훈련, 4월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북한의 집중 도발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내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틀 연속 도발하자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 대응과 함께 한미일 공동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긴급 회의를 연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20여일 만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공동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대북 핵 억제 실행력도 강화하라는 겁니다. 한미는 이미 핵 협의 그룹 NCG를 통해 북핵에 공동 대응하는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그리고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실 책임자와 각각 통화하고 대북 제재, 군사 대응 등 3국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안보 라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우려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렸는데 찬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주요 당직자부터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모인 국민의힘 비공개 연석회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렸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에서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친윤석열계 인사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1위인 한 장관 말고 대안이 있겠냐며 대세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국민과 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의도된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반면 한 장관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걱정하는 쪽에선 신중론으로 맞섰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걸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갖추고 있다. 차라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 총선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보석을 너무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 아껴둬야 될 분을 너무 빠르게 쓰시는 건 아닌가. 특히 윤심 후보란 당 안팎의 평가가 더욱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데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매력 꽂기 이미지가 많이 입혀져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기스가 났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검찰 정권이란 야당 공세를 더 강화시켜줄 거란 회의론에 다가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손원혜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법은 14시간 만인 어젯밤 자정쯤 발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내 금품 수수에도 일부 관여한 점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6,65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외곽 조직을 통해 뇌물 4천만 원을 포함한 7억 6천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외곽 후원 조직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어제 구속 전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이 증거를 인멸하고 주변 사람들을 회유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돼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했고요. 부부장 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250쪽 분량의 PPT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 등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의 최고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이며 범행에 깊이 관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약 20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강내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말 내려집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물 외벽 일부가 훼손되면서 떨어져 나간 잔해가 거리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건물 내부 천장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1시쯤 중국 간수성 린샤현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데요. 일부 가옥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AP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간수성에서 8명이 숨지고 인근 칭하이성에서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활주로에 멈춰있던 비행기가 거센 바람에 밀리더니 회전하면서 날개가 이동식 탑승 계단과 충돌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일대 지난 주말 최대 풍속이 시속 162km에 달하는 초강력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어닥친 건데요. 지금까지 1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희생자를 위한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근 우루과이에서도 강풍 때문에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팀 차량 행렬 일부가 임무 수행 도중 승용차 한 대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델라웨어주 북부 웰밍턴을 방문했을 당시 발생했는데요. 바이든이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찾은 뒤 대통령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호팀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비밀 경호국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우고 둘러싸면서 운전자에게 두 손을 들라고 명령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게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은 이번 사고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퍼붓는 비에 거리가 온통 물에 잠겼고 차들도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홍수로 고립된 차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이 헬기로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겨울 폭우에 미국 북동부 곳곳이 물난리가 난 건데요. 뉴욕 지역 공항에선 항공편 80여 편이 취소됐고 70만 가구 이상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 시속 113km에 가까운 강풍 탓에 일부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현지 기상당국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 대신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남반구에 있어 여름으로 접어든 호주에는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이 강타했습니다. 사이클론 제스퍼의 영향으로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 케언스에 40시간 동안 무려 6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12월 평균 강수량의 3배가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폭우로 저지대 마을이 고립됐고 케언스 공항에선 항공편이 모두 취소돼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 상황이고요. 공항 활주로에 물이 차 비행기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케언스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잉햄 마을에선 물이 불어난 배수구에 악어가 나타나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치며 주위를 대낮처럼 밝힙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에 있는 한 석유 보관 창고에서 현지 시간 18일 새벽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로이터 통신은 정부 관리자의 발언을 인용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178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영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전기차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전기차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는 우리 애기 회사 테슬라 차 회사입니다. 테슬라 회사는 되게 어려요. 다른 차 회사하고 비교하면은 새롭게 만든 우리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테슬라 회사를 산 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비즈니스 모델도 되게 뉴 에이지로 들어와서 딜러십, third party 라이센싱이 없고 곧바로 매니팩처에서 차를 사는 관계로 우리 소비자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안 좋아하는 arbitration clause가 있는데 arbitration clause가 꼭 이 캘리포니아가 인정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약한 부분을 버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들 얘기할 때는 테슬라도 있고 포드도 있고 모든 매니팩처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됐고 2035년까지 가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로 다 mandatorily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전기차들 얘기를 할 때는 전기차에는 배터리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배터리가 우리 HPV 배터리라고 합니다. 큰 배터리고 이 배터리에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먼저는 차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차에 클릭킹 노이즈가 나온다. 아니면은 차의 전기의 레인지가 잠깐만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내가 차를 샀을 때는 약속한 마일리지가 하루에 it could be 130, 30 depends on hybrid 전기 모델마다 틀리지만 그 배터리 라이프, 그 배터리 생명이 잠깐만 떨어져요. 아니 내가 맨 처음에 샀을 때는 3일에 한 번씩 전기 차징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에브리데이 차지를 해야 됩니다. 레인지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 아니면 소리가 날 때, 클릭킹 노이즈가 날 때 아니면 차가 혼자 failure, 시동이 안 켜지는 문제들은 큰 배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꼭 distinguish 해야 되는 종류 12V 배터리냐 아니면 큰 HPV 배터리냐 여기서 distinguish 해가지고 큰 배터리 이슈면은 곧바로 딜러십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록이 없다. 소리는 차를 사자마자 있었는데 아니면 사자마자 레인지가 안 좋았는데 바빠서 못 갔습니다. 갑자기 프리웨이를 탔는데 차가 멈췄어요. 아니면 갑자기 프리웨이를 탔는데 차에 스모크
불이 났어요 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한 기록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밖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몬법으로도 보상을 받고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길을 열기 위해서는 꼭 문제 있을 때 곧바로 수리 기록을 딜러십 가서 맺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기차들만 직접 느끼는 문제들, 하이브리드, 전기 컴포넌트가 있는 차들의 문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막 출발하는 KTX에 한 외국인 남성이 매달린 위험천만한 상황이 목격됐는데요. 이 남성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지난 15일 경기 광명역 KTX 승강장, 막 출발한 열차가 속도를 높여가는데 밖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열차 이음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객실과 객실 사이 연결 장치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고속철도는 최고 속도 시속 300km입니다. 정말 이대로 갈 작정이었을까요? 역무원이 깜짝 놀라 내리라고 소리치며 따라가죠. 하지만 자신은 표가 있다고 말하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요. 결국 열차는 멈춰섰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온 이 외국인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왜 문을 닫았냐고 항의한 걸로 알려졌고요. 150만 원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고속철도라 매달려 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을 거라며 열차를 세워 다시 타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붙은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인데요. 요즘 이딴 고층 아파트 투척 사고로 붙은 건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첨부된 사진을 자세히 보니 18층짜리 아파트 옥상 비스듬한 경사면에 사람이 한 명도 아닌 두 명이 몸을 포개고 앉아있는 게 보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 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가 목격됐다면서 이런 사람 또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정말 저 위에 왜 올라간 거죠? 아파트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 출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경사진 옥상 지붕에서 애정행각이라니 믿기질 않지만 실제 2년 전 옥상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아찔한 정말 간 큰 커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700만 명이 시청한 미인대회 미스 프랑스 우승자가 결정됐는데요. 우승자의 짧은 머리와 몸매를 두고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여성이 보이죠. 현지 시간 16일 열린 미스 프랑스 결선 현장인데요. 두구두구두구. 우승 왕자는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 출신의 수학 전공 대학생 이브질이 차지했습니다. 검고 짧은 머리가 인상적이죠. 103년 대회 역사상 짧은 머리 여성이 우승한 건 처음인데요. 정당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프랑스 최고 미인으로 뽑혔지만 온라인에선 우승자 외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인 대회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을 무시한 결과라는 건데요. 심사위원단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정치적 올바름만 지나치게 강조했다. 짧은 머리, 덜 굴곡진 몸매로 전통적인 여성미 기준을 무시했다 같은 불만인 건데요. 하지만 주최 측은 이번 미인 대회는 다양성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고요.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강요해온 지난 대회와 단절하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군인이라고 덜 주고 군인이라서 더 주고 얼마 전 군 장병 손님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해온 경기 여주의 한 무한리필 고깃집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식당 메뉴판 보이시죠? 맨 아래 군인과 학생은 곱빼기 서비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건데요. 어딘가 하니 강원 철원의 한 중국집이고요. 군 관련 제보를 수집하는 한 단체가 철원 맛집으로 소개하며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 성인 한 명에 16,900원인데 군인은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다며 3,000원을 더 요구했던 여주 무한리필 고깃집을 떠올리며 중국집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만큼 음식도 맛있을 것 같다고 칭찬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집 최근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때문에 무료 곱빼기 서비스를 중단한 걸로 알려졌고요. 누리꾼들은 착한 식당 입소문 나서 사장님 후한 인심 다시 보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